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0강에서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 첫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평 좌표계하고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강이고요. 좌표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하고 조금 이제 좌표계를 연관을 지어서 남중한 경우, 그리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일주운동, 그리고 공전에 생기는 연주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중이라는 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천체가 남쪽 자오선상에 온 순간을 우리는 남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떤 천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체가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남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중 고도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데, 남중 고도라는 거는 남중했을 때의 고도예요. 그래서 남쪽 자오선상의 온 순간의 고도를 남중 고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루 중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고도를 남중 고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 고도를 구하는 식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h, 보통 남중 고도 h 고도다 보니까 쓰고요. 90 빼기 파인데 이게 파이가 위도, 그 다음에 델타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위도와 적이값만 알면 남중 고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지평선이라고 보면, 여기가 뭐 중간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바로 천정이 되는 거죠. 자, 천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원 그림, 이거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라고 했었죠. 뭐였냐면은, 자, 이게 이렇게 천구의 북극이다 라고 하면 얘가 천구의 적도였죠. 자, 그러면 여기 각이 뭐였어요? 여기가 바로 파이, 위도였죠. 그 이유는 천정과 천구의 적도 사이가 위도였다라는 거 지난 강의 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90 빼기 파이, 여기도 90 빼기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예를 들어서 별이 있어요. 별이 여기쯤 있었다라고 해보죠. 자, 별이 여기 있다면요. 이 별의 저기는 어떻게 구해요? 저기는 천구의 적도에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값이 바로 저기 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남중고도죠. 남중고도는 이 별의 남중고도는 이렇게 지평선에서부터 이 별이 있는 데까지의 각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남중고도. 그래서 이 값은 h 남중고도니까 결국에는 뭐다? 90 빼기 파이에다가 여기 델타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면 90 빼기 파이에다가 델타를 더해주면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남중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사실은 그냥 막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림을 2차원적으로 그리면 충분히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 남중고도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유도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막 이렇게 유도할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오래 걸리니까 그림은.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봐야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머리가 그려지죠. 그래야 이 식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외워서 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건데 그냥 노가다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머리에 남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암기도 되고요. 활용하는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그렸던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교과서들 그림이에요. 근데 얘도 똑같죠? 이게 지금 H가 남중고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평선하고 천정방향은 90도니까 요 각이 90 빼기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90 빼기 파이랑 델타를 더하면은 여기 H가 된다. 결국 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넘어가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남중고도를 구할 때 사실은 90도를 초과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 사이 값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왜 이 천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자꾸 남중했다. 남쪽을 자꾸 가리키게 되냐면요. 남중고도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남중했다는 표현. 사실은 그때 남중은 약간 넓은 의미의 남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목에 남중과 북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좁은 의미의 남중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요. 천정보다 남쪽에서 남중하는 경우 이거를 좁은 의미에서 남중이에요. 그 다음에 천정보다 북쪽에서 남중하는 경우는 좁은 의미에서 얘가 북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중이냐 북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별들이 이제 조금 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별들이 지지 않는 별도 있고 떴다가 졌다가를 반복하는 별도 있고 뜨지 않는 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은 자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 않는 별 같은 경우에야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떴다 졌다를 반복하는 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별들은 어디로 가냐면 남쪽 하늘로 남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일반적으로 남쪽 하늘에 있으니까 이걸 남중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고요. 북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처럼 구분을 하면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일반화시키면 그냥 남중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남중과 북중을 꼭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중했다 그러면 남중 북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지칭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처럼 남중과 북중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때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식이 나와 있죠. h는 90 빼기 파이 더하기 델타. 이게 우리가 남중고도를 구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남중일 때 식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북중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자, 북중인 경우는요, 이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각이 이만큼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90도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도를 90도보다 크게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90도보다 작게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여기 전체, 이 전체에서 지금 화살표로 해놓은 요 값만큼을 빼주면 사실 요 빨간색 화살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만큼의 각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또 고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은 뭐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180도에서 우리가 남쪽 하늘에 최대로 올라왔을 남중고도를 구하는 식인 90 빼기 파이 더하기 델타를 그냥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80에서 90을 빼주니까 90. 그다음에 여긴 빼기 빼기 있으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빼기 더하기니까 빼기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남중고도를 구하는 식은 오른쪽에 있는, 즉 남쪽 하늘에 왔을 때 있는 식만 알아도 충분히 빠르게 북중했을 때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80에서 빼주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외우겠다. 어떻게? 파이하고 델타 두 가지 부호만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된 식을 보면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쓰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90에서요. 빼주면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 제가 쓸게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 안의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식을 쓰면요. 결국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남중했을 때 북중했을 때 식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뭘 얘기할 수 있냐?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남중 고도를 구하라 그러면 정말 쉬워집니다. 왜? 위도와 저기 간의 차이값만 알면요. 거기 그 값을 90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예시 문제에서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중과 북중이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북이 30도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그림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위치랑요, 시간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동그라미 치면 돼요. 위치는 북위 30도, 다음에 시기는 하진날 자정.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적경이 가장 큰 별의 적경을 구하시오. 그러면 A부터 E까지 있는데 적경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어디가 적경이 얼만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2차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차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춘분점이 있다. 그러면 하진날이니까 여기 있네요, 지구. 자, 그때
하진 날 자정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반대쪽에 있어야 되죠. 태양 반대쪽.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리는 어떻게 돼요? 자, 춘분점 방향이 여기가 0H니까 반시계로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8H, 여기가 6H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지평선이 이렇게 구워졌으니까 지평선 위에는 18H, 그 다음에 지평선 아래는 6H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볼 때 반시계라 그랬죠? 네, 바로 우주 공간에서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북반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북극을 본 거죠.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적경이 시계 방향으로 생겨요. 시계 방향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오른쪽이 0H고요. 왼쪽이 12H가 됩니다. 자, 이거 의심이 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반투명한 종이에다가 그냥 A4지에도 가능한데요. 동그라미 그려놓고요. 우리가 위에서 볼 때 바닥에 놓은 다음에 종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0, 6H, 12H, 18H를 임의로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써보세요. 자, 그려놓고 종이를 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보이는지. 네,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시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북극에서 우주 공간에서 북극을 이렇게 볼 때 반시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적경의 가장 큰 별은 누구예요? 바로 A네요, A. A고요. 값은요. 지금 3H 간격으로 된 거니까 21H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거를 아까 그린 거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저기가 가장 큰 별이래요. 근데 이거는 동심원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가장 큰 별의 저기는 C고요. 80도가 되겠죠. 이건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B별의 남중고도. 자, B별을 봤더니 위도. 자, 위도는 30도고요. 그다음에 저기를 구했더니 저기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으니까 70도죠. 자, 그럼 남중고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90에서 뭘 빼요? 30하고 70이잖아요. 위도하고 저기가.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 값은 40이죠. 그냥 40 빼면 돼요. 50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주어지면요. 어디에서 뭘 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기하고 위도하고 차이값.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요. 그거를 90에서 빼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50도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2차원 그림을 그려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질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3차원 그림을 그려야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 문제에서는 불필요하지만 한번 3차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연습을 삼아서. 자, 그러면 이제 3차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단계에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할 거는요. 여기 지금 제시한 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원을 두 개 그립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면은 동그란 원 하나 그리고요. 납작한 원을 타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뭐 엄밀한 의미의 타원은 아니지만 찌그러진 원. 그래놓고 이렇게 보면요. 구처럼 보이죠. 중심을 표시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그렸다고 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죠. 진짜 첫 번째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천정, 지평선, 청구의 북극, 청구의 적도, 그리고 위도를 표시합니다. 자, 이 경우에 문제는 위도가 30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평선이고요. 지평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정이에요. 그림상에서. 그러면 청구의 북극을 그리면 되는데 30도 위도니까 이거를 3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제가 지금 자가 없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졌어요. 다시. 자, 이렇게 일단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청구의 북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청구의 적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될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원을 그린 다음에.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태양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자, 태양의 위치를 왜 표시하냐면요. 이 그림에서 적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적경. 저기야 청구의 북극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데 적경을 우리가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자,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태양이 어디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사실 지난 강의 때 태양의 적경과 저기가 절기에 따라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 2차원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워낙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춘분해서 추나추동으로 6H 간격을 0, 6H, 12H, 18H.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을 좀 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을 연장하고요. 여기도 선을 연장했어요. 자, 보조선을 왜 끄냐면은 이렇게 그어놔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라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지금 이때 시기가 언제였어요? 바로 하진날 자정이었죠. 이 자정이 중요해요. 자, 자정이니까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자정이니까 태양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정이니까 제일 낮은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가 하지입니다. 하지. 자, 하지니까 하진날 태양의 적경 얼마예요? 네, 바로 6H죠. 그죠? 순분대 0이니까. 그러므로 요거를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지평선에다가 요거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6H가 되는 거죠. 색깔상 좀 안 보이나요? 그러면 요걸로 바꿀게요. 6H죠, 6H.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청구의 북구,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매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보조선 처음이니까 그거는 거면 이거는 보조선 사실 안 꺼도 되는데 자, 처음이니까 그거 볼게요. 자,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가 6H라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 제가 색깔을 다시 바꿔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여기가 12H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가 18H고요. 여기가 0H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쉽게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상에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지평선상에 표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차원 그릴 때 내가 청구의 북극을 바라볼 때 지평선 아래 6H. 이거 맞죠? 6H.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18H.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 별을 표시하면 돼요. 이제 다 했어요. 별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별을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데이터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A의 적경과 저기 그러니까 별 5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그려볼게요. A하고 B만 해보겠습니다. 자, A는 21H고 60이다. 자, 21H가 어딨나 봤더니 21H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21H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21H를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60이에요. 자, 60인데 보시면 여기가 청구의 북극에서 30이니까 여기 지평선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30이잖아요. 그러니까 60은 대략적으로 그리면 청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뭐 이런 형태로 60 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이 만나게 되는 여기 위치가 A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별의 위치 찾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도 표시해 볼게요. 일단 적경이 18H니까 여기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좌우선상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70이니까 60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이래서 여기쯤, 그래서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의 위치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3차원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이제 3차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청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주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주 운동을 하는 경로죠. 근데 이 일주권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극지방입니다. 자, 극지방은요, 자전축이 자기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평행하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뜨거나 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별들은요, 계속 떠 있어요. 떠 있는 별만 있나요? 아니죠. 자기가 발로 서 있는 이 지평선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들은요, 아예 뜨질 않아요. 그리고 떠 있는 이 별들 생각해 보면요, 그 별들이 하루 동안 고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 청구상을 회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적도측을 보면요. 내 머리 위가 어때요? 적도예요. 그러니까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이 내가 서 있는 지평선 라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에 직각으로 뜨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적도하고 극은 아주 극단적인 거니까 대부분은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중위도 지방으로 해놨는데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모두 나옵니다. 아예 뜨지 않은 별도 있고요. 지지 않고 계속 도는 별도 있고요. 떴다가 졌다가 반복하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지평선과 수직한 일주권을 갖는데 모든 별들이 떴다가 졌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극지방은 지평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아예 안 지거나 아예 뜨지 않거나 그래서 별을 절반밖에 못 본다. 근데 중위도에서는요.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지금 용어 처음 나왔죠? 주극성이 뭐냐면 지지 않는 별입니다. 출몰성은요. 떴다가 졌다를 반복하는 별이고요. 전몰성은 아예 뜨지 않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중위도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관찰될 수 있는 거는 전몰성은 볼 수 없는 거니까 네, 주극성하고 출몰성 두 가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별이 주극성이고 어떤 별이 출몰성 혹은 전몰성이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판단하는 거는 이 그림을 갖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뭐 여기 북반구만 생각하고 평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지난 강의부터 많이 썼던 그림이고요. 3차원으로 보더라도 조금 전에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위도니까 여기 값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하면 표가 잘 안 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90 빼기 파이죠. 그리고 여기가 다시 파이였고요. 여기가 90 빼기 파이예요. 그리고 이 아래도 90 빼기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극성이 되려면요. 이 주극성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청구의 북극을 다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는데 지평선은 아래로 안 내려가니까 결국 이 저기는 얘가 지금 청구의 적도잖아요. 이 청구의 적도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여기 있는 요 각도보다는 저기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델타가 90 빼기 파이보단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극성의 조건이에요. 전몰성은요. 반대죠. 이만큼의 각. 즉 저기가 이만큼의 각보다도 작으면요. 얘는 절대로 뜨지 않아요. 지평선으로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90 빼기 파이라고 썼지만 부호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청구의 적도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90 빼기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가 마이너스 90 빼기 파이보다 작으면 전몰성의 조건입니다. 그럼 출몰성은요? 저기가 이 두 가지 기준 중간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별들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는 저기만 가지고 이렇게 뭐 주극성이냐 출몰성이냐 전몰성이냐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요. 이 그림은 사실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태양의 저기가 또 적경이 시간에 따라 변했죠. 우리가 절기별로 달랐어요. 하지가 23.5도 저기, 춘분, 추분이 0도, 동지가 마이너스 23.5도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의 일주 경로를 그리면요.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3차원 그림 처음 연습할 때는 이거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거를 그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하게 그리면요. 이것도 반영을 사실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춘추분일 때는 저기가 0도니까 이게 지금 청구의 적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동지는 마이너스 23.5니까 사실 이만큼 더 내려온 거죠. 23.5도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청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경로를 그린 겁니다. 반면에 하지는 23.5도만큼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로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까지 반영을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주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다른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왔는데요. 저기를 20도 간격으로 표시했고 북반구하고 남반구 송도를 나타냈어요. 자,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고 질문을 볼게요. 북위 37.5도고요. 동짓날 새벽 3시입니다. 이때 남중하는 별을 고르래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에 붙었죠. 남쪽 좌우선상에 위치한 경우만 의미한다. 즉 북중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남쪽 좌우선상에 있는 경우만 세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근데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제가 페이지상 이 그림을 같이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표로 옮겨왔습니다. 별 6개의 적경과 적입가 갖고 왔고요. 그럼 한번 그려보죠. 자, 동짓날 새벽 3시. 자, 이 경우 2차원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춘분점이 있어요. 그럼 동짓날, 춘하, 추동. 이제는 많이 그렸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구가 있네요. 자, 새벽 3시. 자, 태양의 반대편이 12시 자정이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새벽 3시에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0H니까 여기는 머리 위는 9H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적경이 9H는 별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9H인 별 C하고 F죠. 그래서 답을 C하고 F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2차원 그림만 그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자, 북위 37.5도 위치는 같습니다. 추운 날 저녁이래요. 자, 추운 날 저녁이니까 이제는 시기가 바뀌었죠. 자, 시기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2차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추운 날 저녁이니까 다시 태양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추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녁 9시라고 하니까 태양의 반대편이 자정. 그러면 보조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머리에 적경은 얼마예요? 여기가 21H가 됩니다. 그러니까 21H, 자 21H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야 잘 보이니까 사람의 지평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얼마죠? 3H죠. 이쪽 방향은요? 얼마죠? 15H가 되죠.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별이라고 하면 지평선보다 조금이라도 높이 떠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평선상에 있는 별은요. 이게 관측 가능한지 안 한지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문제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별은 지평선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준은 15H에서 3H 사이에 있는 별을 찾으면 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중에 쓰는, 그러니까 작은 수 먼저 쓰고 큰 수를 나중에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때 3H에서 15H 사이다라고 착각해서 써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이 X축 2영역에 있는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구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15H에서 3H 사이에 있는 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찾아보죠. 자, 뭐가 있냐 봤더니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있고 E가 있네요. 21H, 0H, 21H. 요것들이 15H에서 3H 사이에 있는 별이에요. 자, 그럼 답이 이거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적경만을 따졌어요. 자, 적경만을 따지면 안 되고 적위를 따져야 합니다. 적위. 자, 적위를 따지면요. 이게 출몰성인지 전몰성인지 주극성인지를 따져야 되죠. 일단은 전몰성을 찾아볼게요. 전몰성. 자, 북이 37.5도니까 전몰성은요. 마이너스 52.5도보다 작으면은 이게 전몰성이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70도. 그러니까 E는요. 보이지 않아요. 얘 전몰성이에요. 그러니까 E를 버려야 돼요. 그럼 A하고 D냐? 아니죠. 주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극성은 반대로 52.5도보다 저기가 크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B는 주극성이니까 얘는 적경값이 상관없이 지지하는 별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A하고 D는 출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B, D가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여기 출몰성이죠. 출몰성. 출몰성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그 시간에 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적경 따졌고요. 2단계 적위를 따졌는데 3단계로 정말 떠 있는지 출몰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경의 범위로만 했잖아요. 그런데 적경의 범위로만 했을 때 얘가 출몰성이긴 하지만 출몰성이라는 건 뜨고 지기 때문에 정말 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사실은 수식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요.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를 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게끔 지금 세팅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그림은 언제 그려야 돼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죠. 자, 1번은 뭐만 따졌어요? 적경만 따졌어요. 자, 적경만 따지는 경우는 2차원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은 2차원 그림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번과 같은 문제, 즉 관측 가능한 별이라는 거는 적경과 적위를 모두 따져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따지는 것보다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답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차원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다 옮겨왔고요. 북위 37.5도, 추운 날 저녁 9시 표시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죠. 뭐부터 한다 그랬죠? 아까 표시부터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지평선, 그 다음에 여기 천정, 그 다음에 뭘로 필요해요? 37.5도. 아, 37.5도는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유, 자꾸 손이 떨리네요. 자, 37.5도. 자, 대략 조금 안 맞지만 대략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7.5도. 그래서 여기가 정구의 북극, 여기가 천구의 적도.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37.5도다. 자, 표시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태양의 위치를 그리라 그랬죠? 자, 태양의 위치인데 이번에는 아까 그거를 태양의 일주 경로를 좀 반영을 해볼까 했더니 추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상으로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조선을 그냥 같이 그어볼게요. 색깔을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요. 자, 보조선을 해서 연장선.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다 그었고요. 자, 태양 표시해 보겠습니다. 추운 날 저녁 6시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자,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아이고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는 지금 태양이 저녁 9시니까 서쪽에서 진지 3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 있어요? 대략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근데 추운 날이잖아요. 이 적경이 얼마예요? 추운 날 12H죠. 12H. 그러니까 우리가 적경을 다 표시를 해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5H, 그러니까 여기가 9H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1H, 그 다음에 여기가 3H.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지평선 상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경 표시까지 다 했어요. 그럼 끝났죠. 이제 별만 표시하면 되죠. 별도 이제 다 하면 조금 힘드니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A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A. 자, 21H니까 어디에요? 아, 좌우선 상에 있네요. 적 위가 50도. 그러므로 청구의 북극에서부터 40도 내려오면 되죠. 근데 얘가 37.5도니까 이거보단 조금 더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뭐 대략 그려보면은 뭐 이런 정도로 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50도니까 뭐 한 여기쯤 있다고 해볼까요? 조금 이쪽으로 너무 천정에 가깝게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대략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보면 되니까 여기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한번 그려볼게요. C. 자, 9H예요. 아, 9H니까 지금 북쪽 좌우선상에 있는 거죠. 지금 얘가. 그 다음에 저기가 30이네요. 30이면요. 지금 뭐 한 여기쯤 있다고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네, 20도 더 내려오면 되니까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하고 제가 임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천정보다 더 남쪽이냐 북쪽이냐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 저기가 30도니까 청구의 북극에서부터는 60도가 내려오죠? 근데 여기가 52.5도잖아요. 그러면 천정보다 남쪽으로 좀 내려가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저기 뭐 30도 선을 대략 그렸다고 치면 네,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그려볼까요? 네, E 한번 해볼까요? E. 21H에서 마이너스 70이네요. 뭐 이거는 청구의 남극에서 뭐 대략 20도니까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좌우선상에 있는 것만 표시를 했는데 좌우선상에 있지 않는 것들도 아까 보신 대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해보죠. D 해볼게요. D. 자, 0H네요. 0H. 0H는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대략선을 그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 자, 마이너스 30이니까 자, 선을 이쁘게 잘 그어야 되는데 30이니까 뭐 지금 여기 각이 37.5니까 여기쯤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쯤에서 만났죠? 그럼 여기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지평선보다 살짝 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주운동 한 거,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운동은 요거를 보시면요.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은 어느 쪽 하늘을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북반구라면 천구의 북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북쪽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평하게 가는 게 남쪽 하늘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 사람이 서 있을 때 보게 되면은 남쪽 하늘을 보면 수평하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여기가 남이니까 여기가 동이고 이쪽이 서죠. 그러면 내가 동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이고요. 얘가 서입니다. 서쪽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좌우 반전이 되지 않았다, 좌우 대칭이 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만 있으면 사진 모양만 보고도 어느 쪽 하늘을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주운동으로 가볼게요. 근데 연주운동은 좀 간단한데요. 태양의 연주운동은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1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1년에 천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건데 1년에 한 바퀴를 우리가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면 태양이 1년 동안 천구상을 이동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안에 있는 별자리는 뭐냐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도 12궁은요. 태양이 천구상에서 지나가는 경로에서 만나게 되는 별자리인데요. 총 12개가 있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점성술 점도 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지금 12개가 나와 있고요. 이 12개가 몇 월 달에 어떤 자리다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주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1월 뭐 궁수자리, 2월 염소자리, 3월 물병자리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1월 달에 태양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물병자리에 태양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에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3월 달에 별자리가 뭐냐면 물병자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3월이 생일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너 생일날 물병자리 잘 보이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답은 네, 안 보인다예요. 왜냐하면 자 3월에 물병자리인데 이거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 3월 달에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3월 달에 지구는 어디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태양이 천구상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생일 별자리로 알려진 거는요. 자기 생일날 볼 수가 없어요. 태양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봐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될 건데 겨울철 별자리는 어떤 거냐? 자, 겨울철 별자리라는 거는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는 거죠.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 자,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는 건 뭐예요? 태양과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겨울에. 그럼 겨울에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월, 1월, 2월. 그러면 이때는 태양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니까 지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12월 돼 있는데 1월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 2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보는 별자리는요.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하지점 근처의 별자리가 됩니다. 하지점은 여기 6월이라고 표시된데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별자리들이 오히려 겨울에 있는 별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9월달 초저녁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뭐냐? 자, 그러면 잘 보이게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해보죠. 9월달 동쪽이니까 자, 9월달에 지구의 위치를 찾아야 되죠. 자, 9월달에 지구 위치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9월달 사자자리에 있는 태양이 사자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럼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한번 해보면 초저녁이잖아요. 초저녁. 자, 초저녁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선을 잡아야겠죠?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태양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초저녁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지니까. 그때 동쪽 하늘 어디죠? 이쪽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별자리 뭐예요? 물병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주운동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별자리가 언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지구의 달도 집어넣어요. 지구로 공전하고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할 얘기를 이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남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주운동, 연주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아마도 좌표계는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서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